사람 사이에서 오늘은 어떤 말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사람 사이 쉼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60년, 70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속고 또 속습니다. 지난주에 제 옆집 할머니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다산 선생, 내가 며느리한테 또 당했어. 나한테 효도한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내 돈만 노렸더라고. 그러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군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말 좋은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필요할 때만 웃고 필요 없으면 돌아서더군요. 한 번은 제가 유배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한 양반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말을 써놨더군요. 그런데 제가 귀향에서 풀려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양반은 이미 다른 사람 밑으로 가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 없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나이 먹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 다 아는 것 같고 사람 보는 눈도 생긴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당하고 나면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싶습니다. 자꾸만 착한 사람 노릇하다가 호구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생 관찰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거창한 이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사람 만나면서 아,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싶었던 것들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는 겁니다.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좀 영리하게 삽시다. 사람 볼 줄 알아야 편하게 삽니다. 사람 사이 쉼표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 한마디에 담긴 온기. 여러분, 저번 주에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김씨 할머니를 만났는데 얼굴이 영 안 좋으시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이러시는 겁니다. 다산 선생, 우리 딸애가 말이야. 효자는 효자인데 말투가 너무 싸늘해서 내가 말을 못 붙이겠어. 어제도 내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 좀 데려다 줄래? 했더니 엄마, 제가 바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러는 거야. 말은 존댓말인데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 그 말씀 들으니까 제 가슴이 아프더군요. 우리는 다 압니다. 말투 하나로 하루가 망가지는 거. 손주가 할머니, 밥 먹었어요? 하는데 말투가 귀찮다는 투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는데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으면 괜찮은 척하게 되죠. 제 친구 박씨 양반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매달 용돈을 갖다 준답니다. 그런데 줄 때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툭 던지듯이 준대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박씨 양반이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겠어. 받으면서도 기분이 더러워.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용돈 주는 건 좋은 일인데 말투 하나 때문에 받는 사람이 오히려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한양에서 벼슬 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제가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친구 말투가 참 이상하더군요. 말은 공손한데 억양이 마치 명령하듯이 들리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도와주세요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말투에서 진심이 안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그렇게 말하더군요. 윗사람한테도 아랫사람한테도. 그게 버릇이 된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장을 다른 억양으로 들려줬더니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말했을 때는 91%의 사람들이 이 사람 믿을만하다고 느꼈답니다.
그런데 차갑고 날카로운 톤으로 말했을 때는 68%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말투만 듣고도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귀찮아하는지 진심인지를 76% 이상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투가 훨씬 더 정직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속으로 상대방을 우습게 보거나 귀찮게 생각하거나 진짜로는 신경 안 쓰고 있거나 입으로야 뭐라도 할 수 있지만 말투는 못 숨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말은 예의 바른데 말투는 무례하게 나오는 사람들, 그게 바로 본심이죠. 저는 요즘 사람 만나면 처음 5분만 들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무슨 말을 하는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떤 말투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도 부드럽습니다. 말투가 거친 사람은 마음도 거칠어요. 말투가 차가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놔도 가짜입니다.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원 영색 선의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치고 어진 사람이 드물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말투는 차갑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말투에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에 말 듣고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도 말투가 퉁명스럽고 차갑다면 그냥 흘려들으십시오.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투는 평생 안 바뀝니다. 나이 먹어도 안 바뀌고 가까워져도 안 바뀝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말투 거친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말투만큼은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계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투 하나면 사람 다 보입니다. 두 번째, 배려가 머무는 관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동네 국밥집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군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국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양복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앉더니 큰 소리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하하. 네네. 제가 그거는 잘 처리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삽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공손하던지 저는 저 사람 참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젊은 아주머니 직원이 물을 가져다 놨는데 조금 흘렸습니다. 별것 아닌 실수였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눈이 있어, 없어? 옷에 다 튀었잖아. 목소리가 아까 그 사장님한테 전화할 때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마치 사람을 갈아버릴 듯한 말투였죠. 아주머니는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닦아드렸는데 그 양반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밥 맛이 뚝 떨어지더군요. 사람은 윗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착하게 굽니다. 웃고 비굴하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진짜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손윗사람한테는 꼬박꼬박 인사하는데 청소하시는 분한테는 눈길도 안 주는 사람. 동창회에서는 웃고 떠들면서 식당 직원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제 동네 이발소 사장님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다산 선생, 사람 보는 제 비법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이발사니까 뭐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손님은 저한테도 존댓말 쓰고 친절하게 대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손님은 저한테 반말하고 막 대하면서 전화로 윗사람한테는 내내 하면서 빌붙듯이 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성은 별로예요. 이발소 사장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오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감 능력을 테스트했더니 권력이 높을수록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평균 34%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 마음을 못 읽는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고 불안한 경우가 73%나 됐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열등감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가 초라하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누르면서 위안을 얻는 겁니다. 자기가 무시당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기분을 푸는 거죠. 이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강한 척하는데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진짜 약한 사람이죠. 저는 요즘 사람 평가할 때 이것 하나만 봅니다. 웨이터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 기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경비 아저씨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이 저한테는 백날 웃어도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그 사람 인간성은 끝입니다.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한 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 어진 사람은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힘없는 일을 천하게 여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윗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 이익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누가 우리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한테도 결국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 우리한테도 똑같이 할 테니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한테나 똑같습니다. 사장님한테도, 청소하시는 분한테도, 식당 직원한테도 똑같이 예의 바르고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립시다. 약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만 더러워집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약속이 만드는 신뢰. 여러분, 저번 달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다산아,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차 한잔하자.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래, 좋아하고 약속을 잡았죠. 그날 저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렸죠. 2시 10분, 20분, 30분. 친구는 안 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어디야? 그랬더니, 아,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 하고 끊더군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산아, 이번엔 진짜 시간 낼게. 목요일 3시 어때? 저는 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더니 전화해 보니까 아, 깜빡했어. 미안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친구는 나를 가볍게 보는구나.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을 맨날 어기는 사람. 미안해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데 고칠 생각은 안 하는 사람. 처음엔 이해해주죠. 뭐 급한 일이 있었겠지. 그런데 2번, 3번 반복되면 화가 납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 최 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나는 손자랑 약속을 잡으면 늘 30분은 기다려. 손자가 맨날 늦게 와. 처음엔 요즘 젊은 애들이 바쁘니까 하고 이해했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손자가 친구들이랑 약속할 때는 칼같이 맞춰서 나가더라고. 그때 알았어. 나는 안 중요한 거야. 늦어도 되는 사람인 거지. 그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도 아프더군요. 시간 약속 하나로 사람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더니 그들 중 82%가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어도 괜찮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한테는 절대 안 늦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시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신뢰도가 높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비율이 무려 76%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늦어도 기다려줄 거라고, 화내지 않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깜빡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겁니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그건 바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약속 한 번만 어겨도 그 사람이 보입니다. 두 번 어기면 확실히 압니다. 세 번 어기면 관계를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약속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약속도 못 지킵니다.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못 지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시간을 함부로 쓰게 두지 맙시다. 누가 약속 시간을 자꾸 어기면 미안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미안하면 다음부터는 안 그럽니다. 계속 반복한다는 건 미안한 게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 나이에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 시간을 매번 헛되이 기다리면서 보낼 필요 없습니다.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약속 잡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은 시간 약속을 지킵니다. 바빠도 미리 연락하고 늦을 것 같으면 사과하고 약속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 곁에 계십시오. 그런 사람이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말없이 건네는 위로. 저번 주에 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입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벼슬도 함께 했던 사이죠. 그날 우리는 동네 정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아들하고는 어떤가? 그랬더니 친구가 한참을 가만히 있더군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차만 마시면서 먼 산을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친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사나,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친구의 침묵은 슬픔이었구나. 말로 하기엔 너무 아픈 거였구나. 그런데 이런 침묵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동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자랑을 한참 늘어놓더군요. 내 며느리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십니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면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다른 분들이 다들 침묵하더군요. 대꾸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그 침묵은 아까 제 친구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 또 시작이네 귀찮네 하는 침묵이었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침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있고 차가운 침묵이 있습니다. 공감의 침묵이 있고 무시의 침묵이 있죠.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아집니다. 나이 먹으면 말수가 줄어들죠.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제 옆집 김씨 할머니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다산 선생, 우리 딸이 전화하면 내가 말을 못해. 딸이 엄마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나는 응, 그냥 그래 이렇게밖에 못해. 사실은 할 말이 산더미인데 말이야. 외롭고 아프고 보고 싶고. 그런데 말을 꺼내면 딸이 짐스러워할까봐 그냥 침묵하게 돼. 그럼 딸은 엄마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 그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침묵도 말입니다. 들어줘야 하는데 말이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대화 중 침묵을 분석했더니 침묵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생각의 침묵 마이너스 뭔가 깊이 고민하는 침묵. 둘째, 감정의 침묵 마이너스 말하기 너무 아픈 침묵. 셋째, 공감의 침묵 마이너스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침묵. 넷째, 거부의 침묵 마이너스 관심 없거나 무시하는 침묵. 연구 결과 사람들은 침묵만 들어도 84%의 정확도로 그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톤, 표정, 분위기만으로도 그 침묵의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침묵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관심이 없어서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도 수많은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사람들, 그 침묵 안에 진짜 마음이 숨어 있죠. 저는 요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침묵을 봅니다. 언제 침묵하는지, 어떻게 침묵하는지. 말보다 침묵이 더 정직하거든요. 누가 내 말에 따뜻한 침묵으로 응답하면 그 사람은 날 이해합니다. 누가 내 말에 차가운 침묵으로 응답하면 그 사람은 날 무시하는 겁니다.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깊은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있어줍니다. 그런 침묵이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침묵을 읽을 줄 압시다. 누가 우리 말에 침묵한다고 해서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깊은 공감입니다. 그 침묵은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차갑고 무례한 침묵으로 응답한다면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말 걸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 말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따뜻한 침묵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 안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계십시오. 침묵도 말입니다. 어떤 침묵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무리.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동기를 살피고 그가 편안히 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숨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투 하나, 약자 대하는 태도 하나, 시간 약속 하나, 침묵 하나. 이런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창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진실을 말해주죠. 우리가 60년, 70년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영리하게 삽시다. 상처받을 필요 없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고 에너지 쏟을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 쏟지 맙시다.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다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를 두면 그만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간을, 우리 마음을, 우리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만 쓰십시오. 말투 따뜻한 사람, 약자에게도 다정한 사람, 시간 약속 지키는 사람, 따뜻한 침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투도 따뜻하게, 약한 사람도 존중하면서 시간 약속도 지키고 따뜻한 침묵도 나누면서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는 사람 사이 쉼표였습니다.